내년에 월드컵 끝나고 거취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현재 파리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중이죠. 근데 아직 챔스에서 닥주전 에이스 요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전성기 나이 되는데 다른 팀으로 이적해서 에이스로 활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지성, 손흥민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흔드냐. 근데 흔들려는 게 아니고 저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강인 선수가 향후 1, 2년 동안 어떤 선택을 해야 10년 후에 최대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보고 싶은 거예요. 애정어린 시선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강인의 현재 상황. 자, 지난 시즌 막판 이강인 선수의 입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팀은 트래블을 했지만 챔스 토너먼트에서 총 19분밖에 출전을 못했어요. 사실상 전력 외였다, 뭐 그런 혹독한 평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진짜 이적하는 것 같았어요. 강인 선수 인스타 스토리에서 PSG도 삭제되고 나폴리 등등 여러 팀하고 연결이 됐다고요. 근데 엔리케 감독이 붙잡아서 일단 잔류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올 시즌 초반에 주전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지금은 팀 내 위상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강인 선수한테 굉장히 비판적이던 프랑스 현지 전문가들도 이강인 지금 짱이다, 오른쪽 윙에 선발 박아야 된다, 그러면서 극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찝찝한 게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는 14경기 중에서 11경기 선발이었어요. 근데 챔스에서는 5경기 중에 선발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챔스에서 교체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올 시즌 챔스 90분당 기대도움 1위가 이강인 선수예요. 자, 그런데 챔스처럼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이 아니다? 요거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리그에서는 파리를 상대로 내려앉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인 선수의 섬세한 패스가 필요하다고. 근데 챔스에서는 어때요? 강팀이 많죠. 그들도 맞불 놓는다고. 전환 상황이 많으니까 많이 뛰어야 되고 빨리 뛰어야 되고 커버해야 되는 공간도 넓어요. 그러니까 강인 선수보다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을 먼저 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정리하면 이강인 선수의 팀 내 입지는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아직 중요한 경기에서 닥주전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강인 선수가 10년 뒤에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선수들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적해서 반등한 선수들. 자, 빅클럽에 있다가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더 낮은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잘된 선수들이 몇 있습니다. 일단 웨데고르, 16살 때 레알에 입단했어요. 근데 주전되기 힘들죠.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 임대를 다니다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터졌어요. 근데 그래도 지단 감독의 선택을 받진 못했죠. 하지만 또 다른 빅클럽 아스날로 이적해서 팀의 주축이 되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낮은 팀으로 이적해서 더 성공한 선수는 또 있죠. 바로 살라. 스위스 바젤에서 엄청 잘해가지고 첼시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19경기 2골 3어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오렌티나로 임대를 갑니다. 거기서 꽤 잘했는데 첼시가 기회를 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이적을 했습니다. 거기서 개 잘했죠. 그리고 리버풀로 이적해서 우리가 아는 살라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덕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첼시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고 행크, 브레멘으로 임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해서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키커 랑리스트에서 월드 클래스를 받았어요. 그 활약을 바탕으로 맨시티로 이적했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 물론 첼시에서의 살라 덕배는 현재 이강인 선수보다 출전 시간이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적하는 게 당연했어. 하지만 레벨이 살짝 낮은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로 뛰면서 실력을 스텝업 시켰다. 그 부분은 이강인 선수가 참고할 만하죠. 자, 재밌는 게 살라랑 덕배는 22살 때 첼시를 떠나서 스텝업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 25, 24살이 됐을 때 리버풀, 맨시티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는 22살에 파리에 입성해서 지금 24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세계 최고의 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22살에서 24살 사이에 조금 더 낮은 팀에서 에이스로서 선발로 더 많이 뛰면서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딴 팀 갔다가 다시 빅클럽의 에이스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빅클럽에 있던 대부분의 선수들은 조금 낮은 팀으로 가게 되면 그 수준에서 계속 뛰다가 서서히 내리막을 걷게 되죠. 그런 거 생각하면 빅클럽에서 지금 이강인 선수 정도의 입지를 다졌다? 그러면 당연히 남아서 경쟁하는 게 맞긴 하죠. 자, 그리고 참고로 살라랑 덕배는 대략 25부터 30까지가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곧 25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보여줘야 선수 생활 말년에 그들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버텨서 성공한 선수들. 자, 아까랑 다르게 빅클럽에서 초반에는
파리에는 출전 시간도 적고 부진했는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월클이 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일단 필포든 만 17에 1군 데뷔를 했어요. 근데 다비드 실바 덕배한테 밀려서 출전을 많이 못했죠. 그래서 임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펩이 보내질 않았죠. 왜? 바로 옆에 다비드 실바 덕배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은 학습 과정이니까. 그렇게 포드는 튜터링 받으면서 점점 성장을 했어요. 출전 시간도 늘어가고 그러다가 23, 24 시즌에 빵 터졌죠.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포든 선수랑 이강인 선수랑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일단 감독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이강인 선수도 포든처럼 월클 동료들한테 배워가지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만 18살에 레알에 이적했죠. 근데 초기에는 부진을 넘어서 조롱까지 받았어요. 오죽하면 팀 동료인 벤제마가 맨디한테 야, 비니시우스한테 패스하지 마. 쟤 지금 우리 팀 상대로 뛰고 있어. 이렇게 뒷담화를 했겠어요. 자, 하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비니시우스가 달라졌습니다. 박스 안에서는 터치 줄이고 간결하게 마무리해라.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벤제마가 떠난 이후에 팀의 에이스가 됐죠. 발롱 2위까지 먹었습니다. 자, 물론 이강인 선수랑 비니시우스 선수랑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근데 비닐신 케이스에서 두 가지는 참고할 만합니다. 첫 번째, 득점력이 없어 보이던 선수도 어느 날 갑자기 득점에 빵 눈을 뜰 수 있다. 두 번째, 결국 그렇게 득점을 해야 선수로서의 위상이 확 높아진다. 이강인 선수도 득점에 눈 뜨고 재미 붙이기 시작하면 팀 내 입지, 선수 개인으로서의 위상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근데 또 요 선수 생각하면 꼭 득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긴 해. 바로 모드리치. 재밌는 게 모드리치도 레알 이적한 이후에 외질, 알론소, 케디라 요 선수들한테 밀려가지고 후보였어요. 그리고 당시 올 시즌 라리가 최악의 영입 1위에 뽑혔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안첼로티 감독 부임 이후에 팀 내 영향력을 높여가더니 결국 발롱도르 위너까지 됐어. 챔스 우승 6번 했어.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비니시우스와 모드리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감독 변수.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팀 내 입지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파리도 감독이 바뀌면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죠. 새 감독이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팀을 꾸릴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감독이 바뀔 일이 없죠. NK의 위상이 튼튼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빅클럽에서 계속 버텨가지고 성공한 선수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빅클럽에서 너무 버티는 바람에 오히려 기량이 만개하지 못한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황희찬 선수의 동료였던 라울 히미네즈. 고국 멕시코에 있는 클럽에서 뛰다가 23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빅클럽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21경기 중에 17경기를 교체 출전했어. 그래서 조금 더 낮은 팀인 벤피카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3시즌간 80경기 중에 60경기를 교체로 나갔어요. 출전을 많이 못한 거죠. 근데 그 이후 27살에 울버햄튼에 임대를 갔거든요. 가자마자 터졌잖아. 그 시즌에 17골 넣고 그 다음 시즌에는 27골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컴플릿 포워드, 육각형 공격수다 보니까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불운한 머리 부상 때문에 커리어가 쭉 올라가진 않았죠. 근데 그 부상을 차치하고 생각을 해보면 히메네즈가 23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직행하지 않았다면, 벤피카에서 선발 출전 못할 때 좀 빨리 나왔다면 커리어가 일찍이 좀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히메네즈가 벤피카에 있을 때 나올 때마다 골을 잘 넣어서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의 스카우트가 주시를 했었대요. 근데 문제가 뭐야? 출전 시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관심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 기회를 찾아서 빨리 이적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강인은 이적해야 된다, 아니다, 남아야 된다. 요 각 주장의 근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적해야 된다는 쪽의 근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선수의 전성기 나이가 25부터 시작해서 보통 27, 28 요쯤이에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나중에 더 좋은 선수로 기억되려면 이제부터는 팀의 확고한 주전으로 에이스로 뛰어야 된다. 요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적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출전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경기 감각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강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딴 팀 가서 풀타임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메시, 음바페 같이 위대한 선수들은 고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돌아간다. 그리고 팀이 고 선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강인이 파리에 머무르면 이강인 중심의 전술로 뛰기 힘들다. 조금 더 낮은 팀으로 가서 이강인 중심의 전술에서 뛰어야 나중에 선수 개인으로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런 얘기도 해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최고다, 어느 자리에서나 빛난다, 자꾸 요런 얘기 하는데 그게 독일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챔스에서는 선발로 안 쓰면서 이강인이 삐질까봐 그렇게 잘 구슬려가지고 계속 이 자리 저 자리 약간 땜빵처럼 쓰려고 약간 요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파리의 선배 율리안 드락슬러를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드락슬러도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인데 파리에서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디마리아 이런 선수들한테 밀려서 이 자리 저 자리 막 소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약간 애매한 백업이 됐죠. 그러다 벤피카 임대 가서 현재는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강인은 절대 이 자리 저 자리 땜빵이 아닙니다. 훨씬 핵심 선수예요. 자, 그리고 강인 선수가 이적을 해야 되는
된다라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B클럽의 준주전보다 중상위권 클럽의 에이스가 이적 시장에서 몸값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탯 쌓기가 좋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강인은 남아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페비 포든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월클 선수들하고 같이 뛰는 게 더 성장에 좋다. 그때 이강인 선수 인터뷰 보세요. 음바페랑 같이 훈련하면서 음바페가 슈팅을 세게 차지 말라고 했다. 그런 튜터링 얼마나 소중해요. 자, 그리고 남아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또 있습니다. 현대축구는 더 이상 주전 11명의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회가 워낙 많고 경기가 워낙 자주 있다 보니까 15명에서 16명의 게임이다. 그리고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의 팀 내 출전 시간 순위가 11등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강인은 완전 핵심 멤버다. 딴 데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아야 되는 근거는 또 뭐가 있냐? 파리는 모든 대회 우승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파리에 있으면 우승 커리어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물론 기여도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낮은 팀에 가서 챔스 우승 같은 거 뭐 구경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거죠. 실제로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엔도 와타루도 경기에 많이 못 나가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들어보면 자기 출전 시간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하지만 우승하는 팀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야 된다는 근거는 이런 게 또 있어요. 엘리케 감독이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거죠. 엘리케는 성격이 의외로 세요. 파리에 부임했을 때 핵심 선수였던 베라티를 너는 내가 딱 싫어하는 유형의 선수다 이러면서 냉정하게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는 스타일. 근데 엘리케가 이강인을 계속 예뻐하죠. 그러면 앞으로도 더 활용할 것이다. 괜히 딴 데 가서 모험할 필요 없다. 이런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의 남은 기간이 강인 선수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포텐이 터져서 챔스 토너먼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파리의 핵심 되고 월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감 붙으면 흥민이 형 발롱도르 순위 11위 그것도 도전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 지난 시즌처럼 챔스 토너먼트에서의 출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내년에 월드컵 끝나고 거취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면 이강인 선수는 이 두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박지성 그리고 손흥민. 자, 박지성 선수 어땠죠? 당시 세계 최고의 팀이었던 맨유의 언성 히어로였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어떻죠? 중상위권 팀인 토트넘의 역대급 레전드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페버즈는 일단 최강 팀에 있었기 때문에 우승 커리어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당대 세계 최고의 팀의 일원이었다는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당시 감독, 선수들 썰 풀면은 이게 계속 새로워.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경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게 또 임팩트가 엄청 커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도 퍼거슨, 루니, 퍼디난드 이런 분들이 해버지 계속 샷아웃을 해주니까 국뽕이 리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에서 뛰다 보니까 우승을 많이 하진 못했죠. 막판에 기적처럼 무관의 서름을 씻은 게 레전드였지. 그리고 사실 축구는 골의 임팩트가 가장 크잖아요.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서 골을 그렇게 많이 넣으니까 선수 개인으로서의 위상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죠. 근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득점으로 말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보다 좀 낮은 팀을 갔어. 거기서 수루 패스 넣고 어시 엄청 해. 그랬을 때 나중에 선수 개인으로서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덕배나 모드리치도 결국에는 소속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패스 능력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역사적인 선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스코어러들, 득점하는 선수들은 팀이 우승을 못해도 개인적인 위상이 쭉 올라간다고. 옛날에 뉴캐슬에서 뛰었던 시어러, 토트넘에서 골 오지게 넣은 케인 이런 선수들 생각해보세요. 팀이 우승 못해도 그 선수들은 레전드예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처럼 게임을 조립하고 찬스 메이킹하고 이런 스타일은 우승팀에 최대한 머물러서 주전 경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우승팀에 있네? 그러면 강인 선수가 일단 해야 될 게 뭘까요? 해버지처럼 중요한 경기에 선발 출전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툴을 더 뾰족하게 다듬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거. 그렇게 되면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차피 우승을 노리는 다른 빅클럽으로 간다? 그래도 지금처럼 주전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가 잘해서 파리의 손흥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강인 선수 걱정만큼 쓸데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강인 선수 나이에 다른 선배 선수들이 뭘 하고 있었나 찾아봤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두 번째 시즌이었고요. 박지성 선수는 맨유에서의 첫 시즌, 김민재 선수는 베이징 고안에서 두 번째 시즌, 이청용 선수는 볼튼에서 세 번째 시즌, 기성용 선수는 스완지에서 첫 시즌, 구자철 선수는 볼프스부르크에서 두 번째 시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이미 압도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너무 높아졌어.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강인을 사랑하는, 응원하는 마음 때문에 막 욕심이 좀 과해졌어. 그래서 뭐 이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강인
이강인 선수는 이미 하늘이 내린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부터 이강인 선수 앞으로 더 위대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부탁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